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랫동안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일단 폭락이 한번 크게 나오긴 했지만 다시 한번 회복해주면서 거의 전고점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견고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 추세 계속 이어가면서 전고점 돌파 그리고 그 위까지도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을지 분석을 통해 향후 주가의 흐름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보유자분들 이제 목표가 설정부터 이제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없는 구간이니까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 달 기준으로 수급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팔았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샀습니다. 자, 최근까지 거의 비슷한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나 외국인이 최근에 봤을 때 좀 파는 것처럼 보이는데 물량이 크지 않고요. 들어올 때 엄청나게 크게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외국인이 이제 최근에 주도적으로 좀 이끌고 있다 상승 흐름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최근 거래일에 그래도 오랜만에 좀 기관이 크게 들어오는 모습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물량이 상당히 큽니다. 최근에. 그리고 개인은 이제 올라갈 때마다 차익 실현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신용 잔고율 보시겠습니다. 0.56% 나오고 있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치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 없어 보이고요. 이어서 공매도는 여전히 금지가 된 관계로 분석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매출부터 보시겠습니다. 5조, 2천, 5조, 3천, 5조, 5천, 7조, 9조, 10조, 11조 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매출의 흐름. 자, 괜찮아 보이고 영업이익도 뭐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죠. 꾸준하게 한 번도 눌린 적 없이 매년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도 좋지만 작년에 폭으로 따지면 작년에 폭이 좀 컸어요. 전년 대비 뭐 2배 가까이 올라왔고요. 올해 내년에도 괜찮은 흐름은 이어집니다. 자, 당기순익도 마찬가지로 이제 작년에는 살짝 눌리면서 아쉬운 모습도 있었지만 올해 더 큰 폭의 상승 최고치를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순익 처음으로 이제 1조를 넘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분기별로 전년 대비 영업이익만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3분기 800대에서 4,700대 굉장히 큰 폭의 상승, 4분기도 마찬가지죠. 3,000에서 5,000대, 1분기에는 300에서 2,500, 2분기는 3,500에서 3,800. 물론 그 폭은 줄어들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올라가는 구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기별로 봤을 때는 확실히 4분기가 성수기인 만큼 굉장히 큰 수치가 기록이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4분기 좋아 보입니다. 자, 이어서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과거 200대에서 살짝 내려왔다가 다시 최근에 올라왔어요. 300대까지. 다만 올해부터 다시 한번 또 하락이 진행이 되고 있지만 여전히 200 후반대에 보여주면서 높은 부채 비율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자회사 하나오션 인수 대금에 자금을 투입하면서 단기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방산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런 계약 부채, 선입금이 계약 부채로 잡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증가한 영향도 있어서 우리가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그리고 실적이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해서 내려갈 것으로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앞으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좀 부진했어요. 5에서 6. 좋았을 때 9. 자, 이제 두 자릿수 진입 재작년에 성공을 하면서 한 번에 20대 진입을 했고요. 꾸준하게 20대에서 초중반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큰 폭의 차이는 없어요. 그래서 20대 돌파 이후 내년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20대 이어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서 수익성은 상당히 좋은 상황입니다. EPS도 이제 실적과 비슷한 흐름이죠.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는 최근의 동향 괜찮아 보이고요. 이어서 배당금은 올해 2,315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이대로 배당을 하게 된다면 현재 종가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배당 수익률은 약 0.56% 정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간 만큼 배당 메리트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굉장히 소소하게 챙겨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고요. 이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현재 PER 17.76배, PBR은 3.95배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지금은 이제 약간의 고평가까지 올라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적정 주가에서 살짝 벗어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지금은 그래서 약간 실적 대비해서 살짝은 비싼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고평가는 아니고 약간 비싼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분기 실적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9.7% 증가, 영업이익은 102.3%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률 또한 15%를 넘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호실적을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분기 호실적 배경에는요. 고마진의 폴란드양 K9 자주포와 천무, 다연장 로켓 시스템의 인도 가속화, 이것과 더불어서 이제 고환율 수혜에 힘입은 지상 방산 부문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상방산 부문 성장세는 지속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폴란드, 인도 물량이 유지가 되는 가운데 호주 K9 및 레드백, 이집트 K9, 루마니아 K9 등이 실적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을 대상으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발언에 따라서 국내 방산 기업의 수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이 WEF에서 모든 나토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GDP의 5%로 늘리도록 요청을 할 것이라며 사실 수년 전에 이렇게 됐어야 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방산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불어넣고 있고요. 나토 회원국이 국방비를 1% 올리게 되면 약 5천억 달러의 규모가 증액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방비 인상으로 신규 무기 구매 시 K방산의 유럽 수출 기회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발언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는 베트남 정부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조만간 체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도입 시기 등 세부 조건에 관해 이제 막바지 협상을 벌이고 있고요. 업계에선 이번 물량이 K9 자주포 20에서 30문, 금액은 3억 달러 미만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문당 약 140억에서 200억 원 가량으로 추산이 되고 있으니까 또 기대를 해볼 수 있겠고요. 베트남이 K9을 이렇게 도입하려는 건 중국과의 무력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베트남, 필리핀 등과 남중국해의 영유권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 국가가 이렇게 군비를 증강하게 되면 주변국에도 영향을 끼치는 만큼 베트남에 이어서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도 K9 자주포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추가 모멘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슈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뭐 업황이라든지 수주 여러 가지 뭐 실적 굉장히 좋은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주가가 많이 올랐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엔 좀 부담감이 있고 이제 과매수 구간에 진입을 하기 직전이기도 하고 약간의 고평가로 진입을 한 만큼 일단 충분히 그래도 재료 자체가 좋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은 노려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신규로 진입해서 수익을 본격적으로 내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는 자리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 웬만하면 보유자의 영역으로 접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유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시냐? 자, 먼저 목표가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48만 원 보고 있습니다. 여기 표시는 좀 힘들겠는데 일단 48만 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추가 상승 여력 노려보시되 자, 지금부터는 슬슬 익절을 해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시고 개인적으로는 한 30에서 50%까지는 줄이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중은 여러분들이 계속 올라갈 때마다 분할로 팔아 나가시면서 최종으로는 48만 원까지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은 사실 거의 없는 구간이고 물렸다고 하더라도 폭이 굉장히 미세하기 때문에 딱히 대응 방법은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설날 잘 새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